저는 재작년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맞벌이하며 살고 있는 32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 갖지 말고 둘이 살자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제가 별로 아이를 안 좋아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몇 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큰 손해를 볼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남편에게 결혼 전 아이를 갖고 싶다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상관없다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딱히 죄책감 같은 건 없습니다. 둘이 살아도 아쉬움 없이 지내왔고 제가 어린 시절에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지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사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 다니고 있는 월급쟁이였고 저는 기술 배워서 돈을 벌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미용 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졸업하자마자 월급 얼마 받지도 못하는 실습생 시기를 거쳐서 알아주는 미용실의 부원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 손기술 하나만 믿고 살았고 자리 잡기 전에는 쉬는 날도 알아서 자진 반납하고 주 7일 일을 했을 정도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죠. 저를 찾아주는 단골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제 수입도 같이 늘어났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전부 투자해서 올해 초 제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번화가에 있는 제법 규모가 되는 미용실이었는데 사실 제가 가진 돈으로 그런 큰 가게를 얻는 건 무리였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영업 제한 때문에 망해 나가는 미용실들이 정말 많았어요. 덕분에 권리금 거의 없이 적은 돈으로도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커다란 미용실을 그대로 인수할 수 있었고 살짝 손보고 다시 재오픈해서 지금까지 영업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망한 가게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과 반대도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너 말고 다른 사람도 망해서 나간 자리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며 괜히 가게 차린다고 까불지 말고 남 밑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라고 저를 말리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은 막상 제가 가게를 인수했더니 걱정을 하시면서도 축하를 해주셨지만 시댁 식구들은 대놓고 제가 쫄딱 망할 거라며 걱정이 아닌 저주를 퍼부었어요. 너가 파마나 좀 말 줄 알지? 가게 운영에 대해서 아는 거나 있니? 괜히 어설픈 실력으로 해봤자 금방 말아먹는다. 너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도 문 닫고 망하는데 나중에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기만 해봐. 시부모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어차피 큰 기대도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남편조차 저를 믿지 않고 가게를 안 했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당신이 가게를 차리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그런데 내 돈 보태달라는 소린 하지 말고 망하더라도 당신 혼자 망해. 어차피 남편이나 시댁에 돈 빌려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말을 저딴 식으로 하니까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모자란 돈은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아끼고 실내 인테리어도 최대한 셀프로 하면서 제가 가진 돈으로 가게 오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제가 직접 페인트 바르고 가게 내부 청소하면서 오픈 준비를 할 때도 남편은 정말 남일인 것 마냥 도와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2년이나 같이 산 부부인데 아내가 밤 11시 12시 넘어서까지 가게에서 청소하느라 들어오지 않고 있으면 뭐 하는지 물어라도 보고 도와줄 일이 있냐고 빈말이라도 한 번쯤 해볼 만한데 남편은 철저히 선을 긋고 남처럼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게 일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그러게 그냥 하던 일이나 하고 월급이나 받고 살았으면 좀 좋아? 라며 맥 빠지는 소리나 하던 남편입니다. 그 말이 너무 서운하게 들리고 동시에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학창시절부터 내 가게 차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도와주진 못할 망정 초치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반드시 남편이나 시댁 사람들 보란 듯이 성공해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죠. 제 성격 자체가 옆에서 남들이 뭐라 하면 오히려 두고 보자는 오기가 생겨 더 불타오르는 성미라서 무조건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복수해야겠다고 칼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를 오픈할 수 있었는데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제가 인수하기 전에 이 가게가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만 3, 4명 될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의 미용실이었는데 저는 당장 수중에 사람을 많이 쓸 돈은 없었으니 남자 커트 정도만 간신히 할 수 있는 후배 하나만 데려다가 무작정 오픈했었거든요. 하지만 개업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 오랜 단골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예약이 꽉 차서 감당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원래는 제가 대부분의 손님들 머리를 맡아서 하고 같이 일하는 동생에게 기술을 알려주면서 샴푸 정도나 간단한 커트를 맡기면서 돌릴 예정이었는데 아침부터 저녁 문 닫을 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예약이 밀려드는 바람에 부랴부랴 사람을 더 뽑아야 했어요. 하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은 팀워크가 안 맞거나 다른 이유로 얼마 못하고 그만두고 후배에게 빨리 기술을 가르쳐서 어떻게든 예약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특히나 저는 오픈하고 몇 달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지금은 후배나 제가 노하우가 많이 늘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예약을 받고 손발을 잘 맞춰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할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한 달에 이틀 정도 쉬는 게 고작일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덕분에 제가 가게 오픈할 때 투자했던 돈은 다 회수하고도 훨씬 더 벌었죠. 처음엔 이까짓게 장사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냐고 무시하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막상 제 가게가 잘 되고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론 돈을 잘 벌어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아이는 가졌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말하던 시모조차 제 가게가 엄청 바빠지니까 일단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에만 집중을 하라면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저도 한가한 것보다는 바쁜 것이 훨씬 좋았고 편안하고 무난하게 사는 것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딱 5일만 일하고 빨리 퇴근하고 집에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거나 주말에 캠핑 다니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가만히 아무 일 없이 놀고 있으면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지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하루 집에서 쉬는 날에도 오늘 가게 문을 열었으면 최소 얼마는 벌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온전하게 쉬지도 못합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더라도 하루 매출을 보면 행복하고 가게 장부에 새까맣게 적혀있는 단골들의 예약 리스트를 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살고 있구나 싶어 안심하게 되더라고요. 오픈 초반에는 손님들로 미어터지는 바람에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친정 부모님조차 가게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나마 오픈하고 2달 지났을 때 시어머니나 신우를 불러다가 머리도 한 번씩 해드렸는데 정신없이 바쁜 가게 모습에 적잖이 놀란 눈치였죠. 처음 제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시모는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상하게도 미용사라고 하면 천한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새로 오픈한 백화점 매장에서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나름 대우도 좋고 벌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평범한 직장 다니는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제가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너도 학교 다닐 때 부모님 속 꽤나 썩였겠구나. 라고 하시던 분이셨죠. 제가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어머니께서 그런 비싼 미용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으셨고 가격이 저렴한 동네 미용실만 다니고 계셨어요. 물론 비싸고 인테리어가 좋다고 해서 실력이 무조건 뛰어나다는 건 아니지만 시모는 제가 한 사람 머리를 만져주는데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완전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일하는 매장으로 어머님을 불러서 머리를 한번 해드렸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비싼 가격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별다른 말이 없으셨죠. 아무튼 제 가게를 오픈하고 정신없이 손님이 밀려오는 걸 보면서 시어머니는 엉뚱한 생각을 하나 떠올리셨어요. 우리 딸이 손재주가 좋거든. 내가 보니까 조금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너네 가게 손이 부족한데 데려다가 일도 시키고 기술도 좀 가르쳐줘. 시댁에는 아직 시집을 안 간 29살 신우가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아파트 건설 현장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완공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그 뒤로 올해까지 쭉 집에서 노는 중이었어요. 저야 신우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원래 제 성격이 남한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라 일을 하던 말던 아무 상관없었는데 내 가게에서 월급 주며 일을 시키라고 하니 그건 완전 다른 이야기였죠. 사실 일손이 부족하긴 한데 그건 미용 기술이 있어서 바로 손님 머리를 만질 수 있는 경력직 전문가가 부족한 거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후배랑 손발 맞춰서 예약 개수 조절하면서 그럭저럭 할 수는 있는데 불편하게 신우랑 같이 일하긴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미용 일이라는 게 보기보다 쉽지 않고 아가씨는 컴퓨터 사무 업무를 잘하니까 다른 사무실로 취직시키는 게 낫겠다는 식으로 돌려서 거절했지만 시모는 막무가내로 너도 하는데 내 딸이 왜 못하냐면서 일단 한번 시켜보랍니다.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머리 감기고 청소하는 보조 업무부터 시켜보겠다 하고 신우를 출근시켰는데 이건 제가 직원을 데리고 일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상전을 모시고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긴 분명 제가 사장이고 제가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있는데도 신우는 지가 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저와 후배에게 잔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손님에게까지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저기요 손님, 잡지를 다 보셨으면 제자리에 꽂아두셔야죠. 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손님에게 사과드리고 신우를 따로 불러다가 내 가게에서는 손님에게 그런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고 말을 했지만 아닌 건 확실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아, 새언니가 저런 걸 다 받아주니까 진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손님에게 음료수 주문받아서 가져다 주는 것조차 제대로 못해서 자주 실수를 하고 분명 본인이 착각해서 다른 음료수를 가져다 드렸는데도 끝까지 자기 실수가 아니라며 손님이랑 언성 높이고 싸운 적도 있어요. 차라리 후배랑 둘이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던 가게였는데 신우가 들어와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손님들 불만도 많아지고 따로 저한테 연락해서 새로 뽑은 직원이 너무 불쾌하다는 컴플레인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신우에게 힘들면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권했지만 제 뜻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미용실 일이 할 만하다면서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은 본인 스스로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손님이랑 다투고 마찰이 늘어나는 바람에 가게 운영 자체가 흔들릴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예약 전화 받는 것조차 실수가 잦아서 예약을 중복으로 잡아버리거나 아예 까먹어버려서 약속 시간 맞춰서 온 손님이 화를 내며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내 가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당신 동생 다른 일하게 이야기 좀 잘해보라고 이러다 단골 손님 다 떨어져 나가겠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기껏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원래 처음에 일 시작하면 다 그런 거지. 당신이 잘 가르쳐봐. 그리고 내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손님한테 너무 물러터져서 진상들이 많다던데?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아야 진짜 단골 손님만 남는 거야. 진상은 대체 누가 진상인데 저딴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우는 정말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문제만 자꾸 일으켰어요. 손님 머리 샴푸 좀 해달라 해도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는 사과조차 제대로 안 하고 바닥에 머리카락 없게 자주 쓸어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핸드폰만 보면서 앉아 있었죠. 대신 제 후배 직원에게는 어찌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분명히 제 후배가 나이는 신우보다 어리지만 경력은 훨씬 많은 선배거든요. 그런데도 아랫사람 대하는 것처럼 불러다가 일을 시키거나 심지어 본인이 시키는 대로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따로 불러서 혼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어이가 없어서 신우에게 본인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니, 새언니 직원이 너무 버릇이 없잖아요. 언니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제가 대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 친구는 자르고 다른 사람을 새로 뽑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며 선을 넘는 바람에 아가씨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고 나이는 어리더라도 저 친구가 아가씨한테 선배니까 잘 보고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 말을 못 알아듣고 나중에 보면 후배한테 잔소리를 하며 괴롭혔어요. 처음부터 신우가 일한다고 했을 때 끝까지 거절했어야 하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한 사람 때문에 가게 전체가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못 참고 후배가 저한테 같이 일 못하겠다고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한 순간 저는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하는 신우를 붙잡고 맥주 한잔 하자고 불러내서 술의 힘을 빌어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아가씨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직장 찾아보라고요. 이번 달 월급은 제대로 챙겨서 줄 테니까 내일부터 가게 나올 필요 없고 원래 하던 사무실 일을 알아보라고 했죠. 그러자 신우는 순식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지금 나 말고 그 여자의 편을 드는 거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도 신우의 눈치를 봤을 테지만 인생 바쳐서 오픈한 제 가게를 말아먹고 있는데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었어요.
신우가 뭐라고 짓거리던 상관없고 내일부터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했더니 먹던 술잔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저한테 2년 전년 욕을 하더니 가게 망하고 후회하지 말라는 악담을 퍼붓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더라고요. 대체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차라리 이렇게 끝내면 다신 일 시켜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잘 됐다 싶었죠. 하지만 다음 날에 시모가 신우를 끌고 가게로 찾아오더니 너는 대체 누구 편을 드는 거냐? 가족 편을 들어야지. 저 여자애는 어차피 여기 그만두고 나가면 남이야. 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누구 편인지 아닌지 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제 가게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백한 거 아닌가요? 시모에게 절대 아가씨는 서비스직이랑 안 맞는다고 다른 일 알아보는 게 낫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막무가내로 우겨대기 시작했어요. 그깟 기술 좀 가르쳐주라고 했더니 너가 맨날 청소만 시키고 사람들 머리만 감게 했다면서? 빨리 머리 자르는 거랑 파마하는 것만 가르쳐봐. 내 딸이 미용실 차리면 너보다 돈 많이 벌까봐 겁나서 그래. 이 가게 손님 다 뺏길까봐. 보통 실습생이 가게에 들어와 일을 시작하면 손님 머리를 만질 수 있을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스스로 집에서 연습하고 최소한 미용 자격증 따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껏해야 제 가게에서 한 달도 일을 안 했으면서 무슨 커트랑 파마를 가르치라는 건지 정말 사람들이 무식해도 정도가 지나치구나 싶더라고요. 제 가게가 손님으로 꽉 차고 돈을 좀 버는구나 싶으니까 자기 딸한테 속성으로 가르쳐서 미용실로 돈 벌어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기술은 배울 생각도 없이 돈만 벌겠다고 달려들면 세상에 장사해서 안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미용을 배우고 싶으면 학원부터 시작하던지 아니면 제 가게 말고 다른 가게에서 배우는 게 낫겠다고 시모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깟 되도 않는 천한 기술 가지고 엄청 유세 부린다며 제 옆에 있던 미용 도구가 들어있는 카트를 확 제껴 밀어버리더라고요. 머리 많은 파마롤과 각종 빗 그리고 제가 쓰는 가위가 바닥에 떨어졌고 하필이면 그 와중에 제가 애지중지하는 가위에 이빨이 나가버렸습니다. 시모는 분이 안 풀렸는지 성질을 더 내다가 제가 가위를 집어들고 사색이 되자 그깟 가위 얼만데? 내가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도 그때는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어머님 그 말씀을 꼭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시모와 신우가 한바탕 가게를 뒤집어 엎어놓더니 돌아갔고 어찌어찌 그날의 영업을 마무리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남편도 잔뜩 화가 나서 어떻게 엄마랑 동생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 너는 시어머니보다 가위가 더 중요하냐 따지더라고요. 남편도 시모랑 똑같이 가위 얼마냐고 자기가 당장 물어줄 테니까 새 걸로 사라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길래 그걸론 택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야, 가위 하나에 150에서 200만 원이야. 당신 엄마가 해먹은 가위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제일 비싼 가위고 한정판으로 나온 거라 이젠 시중에서 구할 수도 없어. 200만 원이라는 소리에 남편 눈이 휘둥그레졌고 자기가 잘 모른다고 사기치지 말라더군요. 인터넷으로 제가 쓰는 가위를 검색해서 보여줬는데 가격표를 보더니 더 이상 아무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친 김에 가위 가격 캡처해서 신우와 시어머니에게도 보냈더니 1분 만에 전화가 와서 뭐가 그렇게 비싸냐, 너가 나한테 눈탱이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또다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신우한테 이번 달 월급을 200만 원 주기로 했었는데 그냥 그 돈으로 퉁치겠다. 대신 앞으로 다신 신우 데려다가 일 시키란 소리 하지 말고 어머님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대충 그렇게 해결했는데 문제는 자꾸 시댁편 만드는 남편 놈이었죠. 어차피 저는 아이 낳을 생각도 없는데 제 편도 안 들어주는 남편과 굳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새벽까지 남편이랑 엄청 싸웠고 남편 입에서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 돈과 시부모 돈까지 닥닥 긁어서 겨우 15평 낡은 빌라에 전세 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유세를 떠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당장 다음날 간단한 제 집만 챙겨서 집을 나왔고 며칠 후엔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서 제 물건 싹 다 빼버렸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지 남편은 저보고 독하다며 이제라도 시어머니한테 사과하면 전부 없던 일로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코웃음 쳤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 내가 너랑 왜 계속 살아야 하니?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나오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한 건지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할 필요 없다며 저보고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이성을 찾으래요.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성적이고 제가 왜 내 편 한 번 안 들어주는 이딴 놈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남편과 별거 중이고 저는 가게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얻어서 혼자 사는 중이에요. 남편에게 빨리 이혼 절차 마무리 짓자고 해도 답장도 없고 계속 도망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봐야 자기가 언제까지 저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겨울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소송까지 할 생각이에요.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남편 호강시키고 시부모 신우까지 용돈 주고 살고 싶진 않으니까요. 차라리 제가 사랑하는 친정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더 주는 게 낫죠. 꼭 결혼을 해야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혼자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억지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주는 거 하나 없이 거머리처럼 달려드는 시댁 식구들도 더는 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